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우리 노래 전시회 큐레이터,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할성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곡일지. 근데 지난주에 마지막 곡으로 동물원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왠지 첫 곡이 동물원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그때도 잠깐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예. 첫 곡으로 한번 동물원 1집에 있는 잊혀지는 것이라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동물원의 아침이면 네.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잊혀지는 것을 듣게 되네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동물원의 많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또 뭐랄까요? 감성에 젖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팀의 어떤 가수의 음악을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정말 거의 모든 곡을 다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듣게 됩니다. 그죠? 네. 그냥 단순하게 그 앨범의 머릿곡, 타이틀곡이었던 걸 고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숨겨진 노래들, 또 약간 덜 알려진 노래들을 많이 선곡해 주시니까. 근데 뭐 오늘 잊혀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이고 네. 동물원의 모든 노래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오늘 전시의 첫 곡으로 잊혀지는 것,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있을까요? 네, 듣다가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 그런 거 말고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모든 곡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16년 차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동물원 작품들 들었는데 그러면서 대중음악의 그 노래다움, 어떤 노래의 노래다움에 대해 조금 얘기 나누어 봤었는데. 맞아요. 네네. 깊이 있게 얘기 나눴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로. 그죠? 예, 그래서 살짝 잘 마무리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노래를 한 곡 더 들으면서 그 얘기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요. 네. 노래다움, 또 노래다운 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곡 잊혀지는 것은 역시 김창기 작사 작곡의 작품이고요. 김창기 님이 노래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코러스 부분은 동물원 다른 멤버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부르고 있는데 1집 앨범이 88년에 나온 걸 생각해 보면 김창기 님이 아마 20대 아주 초반이나 중반쯤에 쓴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네. 또 사랑했던 연인이든 또 누군가와 이별하는 것,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리거나 또는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걸 다 알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김창기는 아직 어렸지만 뭔가 세상을 다 알아버린 듯한 문학소년의 감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낭만적으로 배어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노래는 곡을 만든 김창기 씨 본인이 직접 부르기도 했지만 나중에 김광석 다시 부르기 앨범에도 실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광석 씨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95년이었죠. 그 다시 부르기 두 번째 앨범에서 김광석 님이 말 그대로 다시 불렀죠. 네. 근데 이런 것은 리메이크라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평소에 기타 치면서 불렀던 자기 노래들 학전에서 공연할 때 레파토리들 자기가 많이 불렀던 맞아요. 그런 노래들 좋아했던 누군가의 노래들을 그렇게 불렀었던 그런 마음으로 다시 불렀다는 점에서
아티스트보다는 기획자에 의해 작업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사이 리메이크 작품들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른 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두 장의 김광석 다시 부르기 앨범 역시 언젠가 이 시간에 한번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지금 저희 전시회장에는 오늘은 김창기 씨의 노래로 시작하는 어떤 노래들이 작품에 걸려 있고, 그러나 저기 뭐 보관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품 보관실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김광석 다시 부르기의 노래들이 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전시회의 첫 곡 들어봅니다. 김창기 작사 작곡 잊혀지는 것 동물원이 노래합니다. 사랑이라 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눈물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황금빛 꿈결 속에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서 손에 잡힐 것만 같던 내일을 향해 항해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꿈은 소리 없이 깨어져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멀어져 갔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해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사랑이라 말하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길 잃은 아이처럼 울먹이며 돌아서던 우리 다가온 눈길 속에 홀로 서는 것을 배우며 마지막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갔었지. 숨가쁜 생활 속에 태엽이 감긴 장난감처럼 무감한 발걸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빛바랜 사진만 남아 이제는 소식마저 알 수 없는 타임이 됐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해 아픔도 시간 속에
젖어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창호이들인 햇살 일요일 2부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잊혀지는 것 김창기 씨의 목소리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노래다움이란 무엇일까로 다시 넘어가면 될까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꺼냈지만 잘 얘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해보고 지난번에 노래다움 얘기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 하면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네. 일단 노래라는 그 말은 노래라는 낱말은 전 우선 참 소박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느낌만으로 보면 나무, 바람, 책상, 친구, 동네 그런 말이 주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말 들으면 우선 그렇죠. 일단 편안하죠. 네. 특별히 사람을 긴장시키는 편안합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니니까요. 왜 노래라는 말도 맞아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편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던 얘기였는데요. 네. 야,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야, 노래 부르자 우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럴까? 우리 무슨 노래 부를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나 노래 못하는데 나 아는 노래가 없는데 나 가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새 이런 순간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노래라는 게 이제 그냥 대충 아무나 부르고 또 불러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즐기고 그러면 또 너무 좋고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하거나 또 틀리거나 그러면 약간 창피한 일이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 그냥 안 부르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약간 그런 시대가 됐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수 뺨치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 그래서 대중가요를 봐도 이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좀 느낌이 좋다. 아니면 노래는 못하지만 자기를 표현할 줄은 안다. 이런 뮤지션이 대중음악, 특히 상업적인 대중음악 세계에 등장하기는 이젠 좀 어려워졌다.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유재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수치로 딱 매겨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저 사람은 되게 노래에 표현력이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단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노래라는 낱말은 소박한 울림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현실의 이 정글 같은 대중음악 사회에서 노래라는 건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적어도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거나 돈을 내고 배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돼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긴 요새 보면 자기는 노래를 배운 적이 없어서 노래 잘 못 부른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사실 노래는 원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노래하는 능력이라는 건 인간으로 보면
말하는 능력, 우리가 언어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능력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전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반드시 뭐 배우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노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자기가 어떤 연설을 해야 되거나 뭐 웅변을 해야 되거나 변호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말이란 뭘까? 이야기란 뭘까? 어떤 화법을 가져야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화, 좋은 이야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자기 진심을 표현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애기들 보면 뭐 특별한 불행한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다 때가 되면 기어다니고 서고 걷고 뛰고 또 말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나아가서 노래하게 되는. 맞습니다. 네. 뭐 지금의 대중음악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고등학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중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한편으로 보면 노래를 팝을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셈이죠. 네. 서울 팝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살짝 뼈가 있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팝을 왜 한숨을 내시세요? 팝을 제대로 학습하고 제대로 경쟁하고 제대로 시험 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대로 성적표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할래다 그냥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뭐 조금은 농담이고요. 네. 예, 그럼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팝을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음악을 했던 대중음악의 작가들의 노래, 또 노래다운 노래, 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박함이라는 노래의 어떤 본성을 잃지 않고 있는 노래. 오늘 그런 한 노래를 전시회에서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두 번째 곡일까요? 작품이겠죠. 어떤 날 1집에 실린 조동익 님의 비 오는 날이면입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또 소박함이라는 노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어떤 날에 비 오는 날이면 조동익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든 그 모습 좋아 바람에 날리는 풀잎처럼 길 위에 구르는 작은 돌처럼 이 빛 속에 가만히 잠기면 지난 밤 거친 꿈 빗물에 씻겨내리고 내 작은 가슴에 울려 퍼지는 빗소리
물처럼 이 빛 속에 가만히 잠기면 지난 밤 거친 빗물에 씻겨내리고 내 작은 가슴에 울려 퍼져 빗소리. 우리 노래 전시회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어떤 날에 비 오는 날이면 조동익 작사 작곡 노래였습니다. 소박하다고 하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또 예쁜 노래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예. 그런데 예술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박함이라는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런 어떤 성질, 성향이라기보다는 저는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연스러움 같은 거죠. 이 소박함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움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좀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고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때로 자연스러움을 얻으려고 의식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노력하다가 보면 부작용 같은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예술가는 그런 부작용과 역효과라는 시행착오를 꾸준히 또 마주치고 수정하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뭔가 힘을 빼거나 긴장을 풀거나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긴장 풀기, 힘 빼기 같은 걸 노력한다는 맞아요. 것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럴 것도 같은데요. 사실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뭔가 독창적이고 뻔하지 않은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을 있죠. 때가 있잖아요. 네. 독특한 건 분명한데 그리고 멜로디나 코드나 가사도 뻔한 것들을 좀 피해서 써본 것도 분명한데 뭔가 그런 것들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서. 맞아요. 그 정말 공감하면서 그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창적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한다거나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대충 떠오르는 대로 그런 작품을 만들면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작품이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것이죠. 예. 자연스러운 출발과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만 곡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짜임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시행착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어쩌면 대가들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아주 의식적이고 도전적인 작업들 아하. 그런 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경지로 삼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박함이라는 것 역시 그냥 테크닉이나 화려함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다고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박함도 자연스러움과 마찬가지로 감히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미숙했었지만 하지만 참 순수했었던 어떤 어린 시절이랄까요? 젊은 시절이랄까? 그런 시절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그때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예술이라는 것도
어디론가 되돌아가거나 뭔가를 배제하거나 부정하거나 뭐 내려놓거나 그런 방식이나 기술로는 얻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얘기하다 보니까 깊게 빠져들긴 하는데, 와, 이 노래다운 노래라는 게 이 쉽진 않다, 의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자연스러운 노래, 뭐 소박한 노래,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한마디로 뭐 이게 자연스럽군. 저건 소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리면서, 네.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얘기 나누고 있는 노래다움에 관해서, 그리고 한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과 연주를 통해 다다르고 싶어하는 그 세계, 자연스럽고 또 소박한 그런 순수한 세계에 관해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게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어떤 노래일까요? 고찬용의 노래입니다. 네, 2012년에 나온 고찬용 솔로 2집 룩백에 실린 날 위로해 줄 거야 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고찬용의 곡들로부터 저희가 어떤 소박함이나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을,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약간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 맞습니다. 고찬용 씨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화려하면서도 심지어 굉장히 연주나 노래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곡들을 쓰고 연주하는 뮤지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런 면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면도 있나? 그럴 정도인데요. 이 곡만 하더라도 갖가지 그 리듬이 나오고 코드 음악 화성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한 가지가 감상 포인트 중에 있는데요. 고찬용의 노래를 자세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언젠가부터 고찬용 씨의 노래에서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찬용 씨가 처음에 데뷔한 그 거리 풍경이라는 노래 있고 또 낯선 사람들 앨범에서도 그렇고 되게 화려한 재즈적 바이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06년 그 솔로 앨범이 After 10 Years Absence 그 앨범에서부터 그 바이브레이션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데요.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보컬에게 있어서는 노래 부름에 있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들 중에 그냥 하나이고 맞아요. 그걸 뭐 그 바이브레이션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걸로 자기의 보컬리스트로서의 음악적인 가치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 보컬리스트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 그런데 어쨌든 고찬용 씨는 어떤 자리에서 나는 바이브레이션을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굳이 했었단 말이죠. 선언을 했군요. 네네네. 지나가는 말처럼 뭐 들을 수도 있었지만 전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 음악 또 예술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과 소박함 그리고 노래의 노래다움을 찾아가는 한 음악가의 아주 독립적인 고민과 또 선택 말씀하셨던 선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자기의 음악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찬용의 음악은 여전히 복잡하고 독창적이려 하고 또 어렵고 심지어 부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의해서요. 네네네. 네. 이제 들으실 곡도 음악의 치밀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랫말 같은 건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음악적 자연스러움 또 노래의 노래다움을 고민하고 있는 고찬용이라는 한 뮤지션의 정말 깊고 순수한 과정이지 않나 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는 느린 템포인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그 리듬 섹션 같은 게 나오고 가사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띄어쓰기를 약간 해체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노래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스러움 또 소박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뮤지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노래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이 더 좋은 노래다운 노래들로 풍성해지기를 또 연초에 이렇게 한번 네.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 곡으로 고찬용의 날 위로해 줄 거야 들으면서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 했던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그리고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면서 고찬용 작사 작곡 노래 직접 부릅니다. 날 위로해 줄 거야 듣습니다. 언제였나 여름의 어느 날 어두운 침묵에 낮은 바람뿐 내 마음을 훔친 새벽녘 불빛이 유난히 영롱해 난 슬퍼졌어 초색 땅 왜 이리 창백해 후회도 서러움도 자꾸 되뇌면 안 되는 내 이 마음속을 다 깨끗이 비우기 위해 지우자 모든 괴로움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이 작은 시간이 날 위로해 줄 거야. 일상은 그렇듯 지나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 외롭고 서글픈 시간과 아픔의 순간들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난 이제 웃을게 누구나 겪는 일인데 새벽달 아래 좋은 친구와 나누는 얘기들 그 작은 시간이